그 다음에는 심폐건강 기능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법 테스트는 한 번의 동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 횟수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반복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개수가 더해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이 턱에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이루어주고 신진대사를 향상시킬 수 있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심폐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뭐 이제 협심증이라든지 심장의 기능, 이상 유무를 보기 위해서 운동부하라고 하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제 심장에 이렇게 자극이 체크하는 장비를 붙여서 이제 트레드밀에서 달리게 되는 운동부하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동부하 검사를 굳이 시간 내서 돈 들여서 안 하더라도 버피 테스트를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도 내 심장 기능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8주간 버피 테스트 운동이 신체 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 신체 질량 지수와 심폐지구력 그리고 유연성도 늘었대요. 그리고 근지구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국내 논문이었고 이거는 외국의 논문인데 1996년에 유산소 운동과 버피 운동을 6주간 훈련을 시켜서 그 차이를 분석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산소, 트레드밀에서 산소를 끼고 달리는 거랑 버피 테스트 운동을 한 거랑 해서 비교를 하게 되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옆에 있는 게 유산소 운동을 한 거, 밑에 있는 게 이제 3분 동안 버피 테스트를 한 건데 이 기준선에 맞춰서 이러한 그래프들이, 점선들이 다 비슷하게 몰려 있죠. 이거는 그냥 유산소 운동을 그 뭐냐 버피 테스트를 3분간 많이 할수록 유산소적인 섭취도 많이 하더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결과거든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버피는 이제 이건 또 외국에서 가져온 건데 심혈관 건강이 좋은 지표가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제 표준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3분 동안 버피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심폐 건강이 높아져서 심장 질환 위험이 감소한다는 내용.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이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심폐 건강을 측정을 했을 때 이러한 심폐 건강이 높을수록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낮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버피 테스트를 많이 할수록 관상동맥과 같은 심장 질환의 위험도가 낮아진다. 그러면은 횟수도 중요한데 이제 2019년에 인간운동학회지라는 곳에서 발표한 테스트에 따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3분 동안 진행을 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에는 47개에서 66개의 버피를 평균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37개에서 60개 정도의 버피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분 동안 내가 몇 개 하는지 체크하셔가지고 이 정도 수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체력을 테스트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 뛰기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더 실무에 맞춰서 이제 체력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소방관 테스트 하는 것도 10종목이 이제 선정이 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버피. 버피 테스트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국제 지표로 표준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버피 테스트도 체력 평가의 항목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근지구력과 질병, 위험 및 기대 수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팔굽혀펴기를 이제 41개 이상 할 수 있는 소방관이 10개 미만을 할 수 있는 소방관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96%나
더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트레드밀 테스트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운동부하 검사라고 해서 맡기고 하는 그러한 테스트보다 심장 질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버피 테스트를 통해서 심폐능력 운동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30초 동안 버피는 민첩성과 균형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어요. 그러니까 30초 동안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최대한 빠르게 하게 되는데, 빨리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들이 이런 순발력, 민첩성들이거든요. 그렇게, 근데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순발력, 민첩성도 키워지게 되고,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해보게 되니까 앞뒤로 막 흔들리게 돼요. 균형을 제대로 못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균형 능력도 좋아지더라. 이것도 정확한 범위에 대한, 개수에 대한 표준이 없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16개 이상, 30초 동안 16개 이상을 해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12개 이상을 해야 한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30초 버피도 한번 해보시고 3분 버피도 해보시면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제가 집에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등짓고 뒤로 뻗고 바로 서는 이러한 자세로 하시면 되세요. 했을 때 엉덩이가 잠시만요. 엉덩이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꺾여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일자를 맞춰 주려고 하셔야 돼요. 허리가 너무 꺾이거나 머리가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 일자를 잘 맞춰서 해주시면 좋고 이게 이제 일반 버피 그다음 만약에 난 좀 더 강도 높여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굽혀펴기랑 점프까지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강도 높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둘 다 하기가 힘들다 하면은 팔굽혀펴기만 한번 하시고 아니면은 점프만 하시고 이렇게 끊어서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연초부터 유산소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밖에서 좀 많이 달리기 운동을 하는데 매번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처럼 뭐 눈이 온다거나 제가 이제 애가 있기 때문에 애를 놔두고 또 밖에 나서 뛰게 되면 와이프 눈치가 보이는데 그럴 때는 저도 이런 식으로 집에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도 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쪽 다리씩 한 다리 뻗고 한 다리 뻗고 한 다리씩 가져. 얘가 갑자기 특별 출연을 했는데 아무튼 한쪽 다리씩 이렇게 뒤로 뻗고 가져오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은 체력 수준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 일반 버피,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일반 버피를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파트나 이제 빌라, 이제 층간소음 걱정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소음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체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 분이 이제 기네스 기록 세운 거거든요. 이분은 1시간 동안 버피 테스트를 700개 했대요. 715개. 이분 기준점으로 삼기 위해서 여기 테이프 붙여서 여기에 손을 짚어야 한다. 그리고 발이 이 범위 뒤로 빠져야 된다. 그리고 기네스는 기록이 돼야 돼서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서 가슴까지 대고 일어나는 걸 테스트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여성분들도 잘 할 수가 있는 운동이니까 내 체력 수준에 맞춰서 계속 연습하시면서 건강하게 이제 심폐 체력도 좋아지시고 체형도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